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모셨는데, 보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도 한번 더 모셔봤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박태준 국제변호사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뭐 독과점 이슈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사에서 접하는 내용들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변호사님이 보시는 또 이제 국제 변호사님이 보시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지금 닥쳐 있는 규제 관련한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바라봐야 할지 오늘 깊은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이게 뭐 보면 한국에서도 이런 토론회라든지 뭐 아니면 뭐 법안 나온 거 기사들 보면 굉장히 플랫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들이 아주 분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저도 이제 미국 한번 이렇게 뭐 테크들을 좀 따로 볼 기회도 좀 있었고 이제 만나서 얘기 들을 기회도 있는데 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커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고 왜 이렇게 다들 생각이 다르고 그럼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연결해서 좀 해석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제 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사진을 하나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사진이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쳐져 있고요. 네네.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놨어요. 네네. 규제 네.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 약간 이 영어식 표현으로 월드 가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뭐 벽이 있는 그런 정원 정도 되겠죠. 여기서 이 양들이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이 양들은 사실 이렇게 안전합니다.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겠죠. 네. 뭐 밖에서 뭐 여우도 못 들어오고 늑대도 못 들어오고 이 안에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데 다만 이 양들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이게 뭔가 지금의 플랫폼들을 설명하는 사실 딱 하나의 딱 한 장으로 설명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네. 소위 말하는 뭐 애플이든 구글이든 하는 게 보면 점점 서비스가 하나하나 붙죠. 예를 들어 뭐 클라우드가 붙고 뭐 이메일이 붙고 뭐 이 안에서 뭐 쇼핑이 붙고 다 붙는데 대신 이 밖으로만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다 해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플랫폼들이 이걸 이제 클로스 플랫폼이라고도 뭐 설명을 하고 뭐 월드 가든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내 안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간단하죠. 뭐 이유는 뭐 이 안에 있으면 뭐 안전하다. 뭐 좋게 말하면 뭐 보안성이죠. 뭐 편리하다. 이제 뭐 원스톱 서비스가 된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정작 이렇게 되면서 플랫폼들의 그런 규제 환경이 깨져나가는 네. 이제 이게 이 하나의 딱 이거 지금 AI로 그린 건데 이게 딱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깨려는 시도와 이제 이거를 지켜야 되는 이게 지금 플랫폼의 규제에서의 가장 핵심에 가깝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법무부랑 이제 미국 8개 주가 이제 구글의 그런 디지털 광고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구글이 어떤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경쟁 테크 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걸 사용하는 광고주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사 제품 우대 이제 일종의 뭐 셀프 디스크리미네이션 뭐 이런 식으로 뭐 스스로 뭐 차별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유를 대면서 이제 소를 제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이걸 또 해석을 이제 플랫폼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는 이제 미국도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거다. 뭐 미국도 플랫폼을 되게 뭐 약간 좀 쪼갤 거다. 뭐 이런 식의 플랫폼 규제를 원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그런 프로 플랫폼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 미국하고 유럽이 사실은 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간단하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혹시 자동차라고 하면 미국 자동차가 유명한가요? 독일 자동차가 유명할까요? 독일이 더 유명하지 않나요? 예. 그러면 이제 명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미국 명품이 유명한가요? 아니면 뭐 프랑스, 유럽이죠. 이태리 유럽 뭐 그런 쪽이.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당장 저희 초콜릿을 먹어도 사실 좀 비싼 초콜릿은 유럽 쪽이 많죠. 그렇죠. 뭐 스위스 초콜릿, 네. 뭐 프랑스 그런 쪽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미국하고 유럽을 했을 때 꼭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 것만 쓰고 그런 경우는 그쵸.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유럽 네.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좋은 물건 중에. 근데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많이 쓰세요? 플랫폼 미국 쪽 많이 쓰죠. 그렇죠. 뭐 구글도 구글을 그렇고. 비롯해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렇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죠. 그렇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면 굉장히 일방적으로 네. 이렇게 가는데요. 혹시 그 예전에 그 지금 한국에서는 했다 안 했다는데 우버 아세요? 예, 우버. 네.
미국 가면 엄청나게 그쵸. 다 택시 그렇죠. 대용해서 뭐 타죠. 우리나라가 뭐 타다가 이거 따라하려다 뭐 음. 금지 당하고 했는데 뭐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도 뭐 쓰는 분들은 좀 있고 뭐 미국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버가 바로. 깔아가지고 바로 목적지 정하고 그쵸. 예, 뭐 동남아를 가도 뭐 비슷한 그랩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한 10개국 넘게가 한때는 금지를 했거나 우버를요? 네. 오. 뭐 지금도 금지하고 있는 데도 있고 네. 결국 우버가 그렇게 서비스 막 모양을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굉장히 이 우버를 놓고 2010년대 중후반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보면 유럽 뭐 독일이든 뭐 프랑스든 뭐 스페인이든 이태리든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 시장을 죽인다. 네. 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때도 이제 미국 패널들은 나와가지고 야 이거는 얼마나 좋은 서비스인데 얼마나 혁신이고 얼마나. 소비자들 얼마나 편리해 막 이랬는데 유럽에서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 결국에는 자국의 뭐 택시 산업을 보호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제 미국 플랫폼들이 유럽을 잠식하는 이제 이거에 대한 굉장히 견제를. 예, 지금 약간 공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과 유럽의 어쨌든 플랫폼을 보는 이제 관점의 차이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그때 뭐 그 리나칸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리나칸이 뭐죠? 네, 리나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아, 어려요. 사람 뭐, 이름이었군요. 예, 죄송합니다. 사진은 제가 네. 좀 이걸 사진은 좀 그렇지만 네.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요. 네. 1989년생이에요. 예, 뭐 안타깝지만 저희보다 더 어린. 뭐가 안타깝죠? 근데 이분이 미국 이제 연방거래위원회, 한국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인데 위원장이 됐습니다. 오. 무려 2년 전에. 네. 예, 사실 이 나이에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물론 이제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뭐 예일대 로스쿨 나오고 뭐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하고 그랬는데 이제 2017년에 되게 재밌는 그런 이제 예일대 로스쿨에 있을 때 재밌는 논문을 써요. 이제 아마존의 그런 공정거래 역설. 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아마존도 아시죠? 이제 한국에서도 뭐 미국 직구 많이 하시니까 아마존 많이 써볼 텐데 네. 들어가면 물건들 쫙 나오고 가격 쫙 나오고 진짜 언제 어디서 배달을 해도 다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아주 편리한 플랫폼 이제 상거래 플랫폼인데 그럼 아마존이 돼서 많은 물건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경쟁도 많아지고 소비자들은 더 편해졌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마존이 자기네랑 이해관계가 닿아 있는 뭐 광고비를 좀 더 낸다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좀 직접 물건을 좀 이렇게 얹어서 판다든지 자기네와 관련되어 있는 걸 유리하게 네. 이렇게 하니까 이런 플랫폼의 권력 집중이 경쟁의 그런 필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울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구글 얘네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리나칸이 공정거래위원장, 연방거래위원장이 됐을 때 이제 미국의 그런 플랫폼 규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마존 쪼갤 거다. 뭐 구글 쪼갤 거다. 왜냐하면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방거래위원회가 처음에 왔을 때 한 게 막 석유 회사들 쪼개고 통신 회사들 쪼개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나칸이 다시 왔을 때 이런 미국의 빅테크들을 쪼개겠지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 규제를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희망 섞인 목소리들을 냈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 메타가 얼마 전에 그런 이제 VR 그 피트니스 앱을 뭐 인수를 했는데 이걸 이제 미국 이제 연방위가 인수를 불허했는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아니다. 뭐 인수를 허락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요. 이거는 뭐 경쟁 제한성 결과를 입증을 못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플랫폼 관련된 규제 법안이 미국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한국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미국, 보면 이따가 이유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은 올라간 거 중에 사실 통과된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얘기는 많은데 실제로 통과된 건 네,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를 사실 한국에서 되게 해석을 플랫폼 규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달리 해석을 하세요. 어떻게요? 이제 미국도 플랫폼 규제를 할 거다라고 해서 뭐 미국에 여기 나온 뭐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 뭐 플랫폼의 뭐 경쟁 및 뭐 기회에 관한 법률, 뭐 플랫폼 독점 종시에 관한 법률, 뭐 그런 경쟁 뭐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법률은 지원 되게 법률. 많아요. 네, 그런 안들은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실제로? 네, 근데 통과된 게 없는 거에 약간 미국의 좀 상황도 아셔야겠는데 미국은 국회가 하원하고 상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원하고 상원의 과반이 달라지면 사실 좀 더더욱 법률 진행이 안 통과하는 게 되거든요. 어렵다? 그렇죠. 근데 보면 지금 상원은 약간 민주당이 우세하고 네. 하원은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살짝 우세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답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한국 국회도 법안이 수도 없이 올라가지만 그렇게 통과가 안 상정되지 되는데 않죠. 미국은 지금 더더욱 그러니까 아까 말한 리나카는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쪽에서 올렸는데 그때도 이 법안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진행이 안 통과되지 됐고 그러면 지금은 공화당이 더더욱 이제 지금 다수를 잡은 상황이어서 그럼 하원에서 궁금한 게 네. 공화당과 민주당 쪽에서 어느 쪽에서 빅테크에 대한 더 규제를 많이 하려고 하나요? 조금 더 민주당이 좀 더 규제에 가까운 것 같고요. 아, 이제 공화당은 아무래도 좀 자유주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빅테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이고 약간 좀 이제 어쨌든 돈을 벌어오는 쪽. 돈을 벌어온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미국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뭐 예를 들어 뭐 이거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그 S&P 500 같은 걸 보면, 저희도 아까 막 주식 방송들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러면 미국은 이런 산업의 순환들이 굉장히 빠르지만, 예를 들어 보면 1990년대 뭐 IBM, 또 2000년대 보시면 뭐 이 GE, 결국 전자제품 만드는 거죠. 네. 그다음 뭐 엑슨모빌, 뭐 이런데 뭐 석유라든지 이러다가 2010년대, 20년대 넘어와서는 지금은 앞에 있는 1, 2, 3, 4, 5위 보면 진짜 확고한 그렇죠. 테크들인 거잖아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정말 그냥 우리가 정말 많이 다 알고 쓰는. 있는. 예. 근데 여기가 보면 미국 기업, 그러니까 S&P 500 전체 매출의 20%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2022년에도 딱 여기에 그 사우디 아람코, 이제 사우디가 정말 석유 팔아 돈 번, 그거 빼고는 순서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아직도 미국의 이런 빅테크들이라는 게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20%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다, 뭐 하이닉스다 하고 하면 이거 뭐 재벌이네 어째네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한국에 벌어오는 매출과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를 그쵸. 생각하면 시총 비중이 크죠. 네, 여기를 뭐 쪼갠다. 사실 간단하지 않잖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빅테크들이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근데 어쨌든 그런 관련된 자꾸 뭐만 이렇게 막 더 키우려고 하면은 반독점이다, 규제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이라도 나오면은 네. 뭐야 저러다가 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데 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게 쉽지 않다. 뭐 법률이 아무리 나와도 이게 통과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반독점 규제 이슈는 당장에 몇 년으로 봐서는 크게 빅테크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만한 그 정도는 아닌 거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또 다르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보면 이게 지금 보면 유럽에서는 사건이 꽤 많아요. 이게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 보면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뭐 EU 이런 데가 뭐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뭐 쿠키 추적을 어렵게 한다든지 플랫폼을 가지고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한다든지 알고리즘을 조금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한다든지 뭐 앱스토어 수수료라든지 NFC라든지 뭐 브라우저 이 온갖 것들에 대해서는 유럽은 지금 뭐 조사를 하거나 과징금을 매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빅테크들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유럽 쪽에서는 네, 시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뭐 미국도 아까 말한 그런 뭐 플랫폼 관련된 뭐 법안들이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그 법안들이 없어도 미국도 뭐 그런 엔타이트러스트를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잡는 뭐 셔먼 액트, 셔먼법도 있고 뭐 미국 공정거래법도 있고 다양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규제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보면 지금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규제들을 보면 인수를 조금 막는다든지 심지어 여기서 말한 것 중에 아까 VR 스타트업은 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깼습니다. 이거는 깼고 그거 말고 지금 딱 한 거는 데이터밖에 없거든요.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데이터 사용, 네. 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빅테크들을 규제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데이터는 소비자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측면에서 왜냐면 내가 이제 내 개인정보 왜 맘대로 써. 그렇죠. 라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개인정보의 뭐 사적 사용이나 신체 그런 데이터 수집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은 뭐 리나칸도 왔고 법안도 올라와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아직은 뭐 인수나 데이터 이런 것만 일부를 건드리고 빅테크가 하는 행동들은 사실 많이 안 건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2023년 1월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아까 그 구글의 그런 광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쟁 플랫폼을 쓰는 사람들을 그 구글이 차별하는 네.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미국 DOJ와 그럼 미국 8개 주가 이제 그런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고 네.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제대로 된 빅테크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시동을 건 건데요. 제동을 처음으로 걸어본 건데 그럼 미국 법원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지금 주목이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나요? 근데 과연 미국이 이거를 규제를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또 미국은 지금 이제 이것도 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보면 이제 그 미국이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약간 신규 시장을 보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법안은 이제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고 인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게 보면 이제 Communications Decency Act 그러니까 이제 약간 통신 안전법 뭐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해본다면 이제 그거였고 이게 1996년에 들어오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보면 미국에서도 미국의 그런 테크들의 성장에 대해서 아주 기초를 많이 쌓았다라는 그 법안인데요. 요 230조 1항을 보면 그냥 제가 한국말로만 할게요. 네. 이제 쌍방향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자나 이용자는 다른 컨텐츠 제공자를 통해서 제공된 정보의 게시자나 발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렵긴 한데요. 한글로 돼 있는데 무슨 예, 말인지. 그렇죠. 그때 보면 저희 예전에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네. 뭐 네이버도 그렇고 사실 뭐 그런 어떤 가십이 뜨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죠. 퍼지죠. 확산이 되고. 예. 뭐 SNS도 그러잖아요. 네. 어떤 게 올라오면 뭐 공유 기능도 있고 뭐 전달도 있고 뭐 퍼감도 그쵸.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보의 게시자나 발표자와 그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그러니까 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다르다. 아, 내가 올렸지 그 플랫폼이 올린 게 아니다. 그쵸. 이렇게 간주한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 그쵸. 플랫폼에서 뭐 글이 나와도 그 플랫폼의 잘못이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된 거, 뭐 명예훼손이 올라왔던, 네. 뭐 사기성게 올라왔었던 이거를 처벌을 해도 게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지 이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의 잘못은 처벌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 플랫폼들이 초반에 엄청 빨리 크는데 아주 일조를 했다라고 이거를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자유를 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는 방치를 해서 오히려 잘못된 정보가 더 많이 양산이 되는 그런 좀 악의 순환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면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이게 뭔가 적당하게 이렇게 균형 맞춰서 규제할 부분은 좀 규제하고 풀어줄 부분은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법률로는 쉽지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 법에 지금 개정 시도도 있고 뭐 연방 대법원에서 이게 뭐 위헌이네 아니네도 올라가 있고 네. 해석도 조금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것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무슨 테러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건 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이제 점점점 줄이려고는 하는데요. 근데 이 법안이 꽤 긴데 이 법안의 앞부분을 가서 보면 네.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인용을 많이 안 하던데 이 법안의 앞부분을 보면 앞으로의 시대는 테크의 시대다. 네. 인터넷 시대다. 네. 정보 시대다. 이런 정보들이 미국의 그런 뭐 소비자들 국민들한테 아주 많은 이익을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업의 성장을 도와줘야 된다. 라는 식의 서문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기본적으로 테크 기업들을 밀어준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이런 법을 해석할 때 이 조항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네. 이런 서문들이 갖고 있는 목적론적 해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문의 목적론적인 걸 보면 그러니까 뭐 좋게 말했지만 결국은 이게 돈이 되고 이게 미국 전체의 국익에 이익이 된다. 돈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네. 잡으면 그러니까 용납한다. 일단 그러니까 개별적인 뭐 판례로서 요거를 조금씩 뭐 줄여갈 수는 있지만 네. 이 법은 유지하겠다. 한국이었으면 사실 조금 정서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1996년에 통과된 거니까 한 27년 정도 지금 흘렀거든요. 그럼 뭐 지금도 어쨌든 유지는 되고 있는 이게 미국의 기조라는 거죠. 예.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결이 다르네요. 미국은 어쨌든 자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 베이스는 풀어주는 거고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 내부에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쵸. 그럼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유럽에서의 뭔가 점유율이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를 좀 넘어서려는 유럽 쪽 관련한
움직임이 더 많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우버 같은 경우도 유럽이랑 협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유럽 거기에 있는 뭐 정부뿐만 아니라 뭐 택시 노조, 네. 유럽도 이제 택시는 한국이랑 비슷하거든요. 노조들이랑 뭐 협상을 해가지고 뭐 요런 뭐 운행 시간을 뭐 줄인다든지 또 서비스 뭐 대상을 좀 줄인다든지 이제 이런 식을 많이 했었고요. 또 보면 이제 그런 아까 말한 이제 미국의 이런 규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 규제를 하면서 이제 유럽에서 그런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이제 디지털 시장법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한국말로만 말씀드리면 미국이 규제를 안 하니까 유럽이 규제를 가는 아예 문을 열었다. 예, 아예 이 인액션이라는 게 정말 약간 방치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멈췄으니까 한다. 그 다음에 뭐 유럽이 이제 새로운 디지털 규제 시대를 열었는데 그럼 미국이 이거 따라올 거냐? 라는 식으로 아예 대놓고 야 이제 너네도 좀 해야지. 안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따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디지털 네, 시장법이라는 뭐예요? 게 아예 대놓고 게이트 키퍼라는 용어를 씁니다. 게이트키퍼요. 예, 이게 문지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구글에서 뭔가를 하고 이러면 거기 뭔가 하나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월드 가든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점점점 물이 풀을 쳐놓고. 뜯는 양들이 있는데 이 게이트 키퍼가 이걸 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 양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필드를 만들어 놓고 이 막아놓는 게이트키퍼인데 이 게이트키퍼의 그런 뭔가 매출액이라든지 이용자를 보면 딱 보면 아 여기 규제가 될 만한 건 유럽 플랫폼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다 이제 미국 가파라고 플랫폼. 말하는 이제 여기들을 아예 노골적으로 네. 타겟으로 해갖고 이제 EU에서 법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뭐 데이터를 통합한다든지 너네가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그런 이용자와의 경쟁에 쓰지 말아라. 네. 뭐 상품 노출 순서를 뭐 이제 조정하면 안 되고 뭐 결제 서비스라든지 광고 플랫폼 이런 것도 강요하면 안 되고 네. 심지어 뭐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접근을 허용해라. 라는 식으로 사실 굉장히 한국에서 봐도 굉장히 강한 규제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EU는 질렀고 그러다 보니 정말 말 그대로 질렀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언론 보도들도 다 약간 유럽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이 규제 안 하니까 너네가 안 하니까 우리 규제할 건데 너네 따라올 거야? 라고 하는데 정작 예를 들어 뭐 구글에 이런 뉴스를 쳐보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신경을 안 쓰는 거네요. 약간 일부러 묵묵부답 할 수도 있는 거죠. 유럽이 저런 시장법, 디지털 시장법 만들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든 말든 어쨌든 미국은 미국대로 가겠다. 우리 기업은 우리 기업대로 가겠다. 그래도 뭔가 이제 유럽에서 자꾸 저런 거를 좀 압박을 하면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유럽의 뭔가 기준이나 그런 스탠다드를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담들은 좀 있죠. 예, 그런 부담들은 있어가지고 뭐 계속 가서 보면 자꾸 나라마다 조금씩 서비스 유형이 달라지는 달라요? 부분들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곤 있는데 어쨌든 전면적으로 빠져나갈 생각은 없는 거고 좀 시간을 좀 끌기도 질질질. 하고 이제 그런 아. 식으로 자신들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 유럽 쪽에서 뭐 빅테크 규제에 나선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위험해지거나 뭔가 매출이 줄어든다거나 시장 점유율이 확 떨어진다거나 이런 좀 큰 우려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유럽 규제 때문에 미국이 확 이렇게 된다라고 보기에는 간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건 또 약간 국경이 없잖아요. 네. 국경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쓰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 국경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플랫폼이 더 빨리 크는 것도 있어요. 보면 왜냐하면 유럽은 언어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보면 아까 말한 뭐 명품, 자동차 이런 것들은 다 유럽도 유럽이죠.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플랫폼만 이게 맥을 못 추는 게 이 확산 속도 측면에서 네. 언어의 장벽이 미국은 없죠. 그쵸. 미국은 다 영어인데, 근데 유럽은 사실 불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그 심지어 다 영국은 심지어 다르죠. 브렉시트 됐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영어권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언어로 만들었을 때 너무 느리고, 아. 예. 그리고 나라마다 규제도 좀 다르고, 음. 통신 쪽은 어떻게 보면 통신의 그런 약간 이런 통일도 기술의 통일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씩 다른데 미국은 그냥 하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계 몰려 들어오면 네. 유럽이 계속 이걸 막으려고 해서 해도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 칼을 뽑은 게 디지털 시장법인데 네. 과연 이게 얼마나 유효할지는 아직은 이제 조금 미지수.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예, 아직은 미지수. 예. 그러면 유럽
쪽에서 빅테크를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 빅테크를 규제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 자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 플랫폼의 그 규제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지금 이게 영화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약간 이 업이라고 하는 영화 업이죠. 업. 이게 보면 이제 집을 뽑아가지고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이게 네. 뭐 아이의 뭐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데 보면 한국에서도 이제 부동산을 보시면 사실 그렇잖아요. 아, 이게 내가 정말 집이 하나 좋은 데 있거나 아니면 내 집을 이렇게 떼가지고 좋은 데 옮길 수 있거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부동산이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말뚝 박으면 입지부터 뭐부터 다 이게 다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은 디지털 세상의 하나의 집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이렇게 쓰다 보면 잘 안 바꾸게 계속 되잖아요. 쓰게 되죠. 예. 그러다 보면 점점점 여기 락인이 되고 아. 이렇게 딱 이게 결부가 되고 네. 이러면서 이 플랫폼은 커가고 아. 나머지 플랫폼들은 경쟁해서 도태되고. 도태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자유롭게 여기서 쓰다가 다른 데도 쓰다가 다른 데도 또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시대의 이 부동산 토지가 되는 이거를 자유롭게 사람들이 옮겨갈 수 있게 그러니까 데이터도 그래서 아까 말한 디지털 시장법을 보면 핵심들은 데이터 이동권 그러니까 데이터가 내가 여기 박혀 있지만 이 데이터를 내가 언제든지 뽑아갈 수 있겠다. 광고도 언제든지 다른 걸 쓸 수 있겠다. 물건을 파거나 사는 것도 다른 데로 가는 거에 전혀 제한을 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게 해라. 적어도. 예.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이용자와 소비자의 선택인 거고 이제 네. 유럽연합 쪽에서는 어떤 한 그런 플랫폼의 덩치가 이렇게 커져서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제한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게 과연 그런 관련된 규제로 제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볼 부분이죠. 이용자들이 선택을 안 해버리면 그만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이제 베네핏을 줘서 이제 가야 된다. 딴 데로 가야 예, 된다, 너네. 이것들의 그런 경쟁을 해야 한다라는 경우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소비자형 플랫폼들은 개발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형 시장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소비자형들은 많이 끝났고 근데 미국에서 지금 플랫폼이나 이런 테크들의 그런 새로 나오는 기업들은 오히려 B2B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약간 이것들을 인정하고 예를 들어 구글에 들어가는 뭐 클라우드와 관련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아직 유럽에서는 아니다. 이 플랫폼들의 그런 B2C 그런 플랫폼들의 경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멀티 호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들이라든지 여기서 물건을 파는 그런 이제 업자들이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게 좀 그런 것들을 열어주자라는 게 이제 유럽의 입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맨날 빅테크 규제한다 유럽에서 뭐 칼을 뽑아들었다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럼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유럽에서 힘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유럽의 속내도 알았고요.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아무리 칼을 빼들어도 통과가 안 된다라는 걸 듣고 나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다. 그들은 아주 잘 그들의 길을 걷고 있다로 일단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또 국제 변호사님 법에 관련해서도 정통하시기 때문에 관련한 얘기를 재밌게 풀어주셨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이 시간 빅테크 관련한 규제 이야기 나눠봤고 법무법인 세종의 배태준 국제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